이제 사피엔스의 동북아시아 진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분야는 중국 과학자 포함 다국적 연구팀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있으며 최근 5년 사이에 새로운 결과들이 나오면서 이동 타이밍과 경로에 대한 윤곽이 잡혀지고 있습니다. 여기 그림은 동아시아 고고학 전문가인 한국계 하와이 대학 크리스토퍼 배 교수의 2017년 사이언스 논문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아프리카에서 아시아로 두 번의 큰 물결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하얀 화살표로 표시되는 첫 번째 물결은 12만 년 전에서 9만 년 전 사이에 이르렀으며 사우디아라비아를 거쳐 인도, 인도네시아, 호주까지 갑니다. 인도 동부에서 북쪽 경로를 택해 중국에 도달한 그룹도 있습니다. 두 번째 물결은 6만 년 전에 일렁였는데 중동 레반트 지역에서 네안데르탈인과 조우한 이후 동쪽으로 향한 물결은 시베리아를 거쳐 4만 년 전에 지금의 베이징 근교로 다른 줄기는 러시아 아무르 지역을 거쳐 한반도에 도착합니다. 이거 2017년 이전 데이터에 근거한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사피엔스 이동 타이밍과 경로가 어떻게 업데이트 되는지 살펴볼 겁니다. 여기 동아시아에서 발굴된 사피엔스 유골들이 묻혀있던 장소를 보여줍니다. 사피엔스의 이동 경로를 추적하는 데 있어서 발굴 장소와 유골의 연대, 여기에 유골의 유전체 정보가 더해지면 금상첨화입니다. 유전체 정보는 유골들 사이의 유연관계뿐만이 아니라 상대적인 시간 정보를 비교적 정확하게 알려주니까요. 당연히 사피엔스가 생활하면서 남긴 흔적 역시 유골과 유골들 사이의 간극을 메꾸는데 아주 중요한 정보를 줍니다. 자, 먼저 몇몇 중요한 사피엔스 유골과 유적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에서는 1920년부터 다양한 호미닌 유골들이 발굴되었습니다. 그중 베이징 근교 저우커우된 동굴의 베이징 원인이 제일 유명합니다. 그들은 호모 이렉투스로 동굴의 제1지점을 사용했으며 그 연대는 78만 년에서 43만 년 전 사이라는 사실이 최근 향상된 방사성 연대 측정법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저우커우된 제1지점보다 위쪽에 위치한 동굴 샨딩동에서는 사피엔스 두개골도 여러 점 발견되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까지 과학자들은 자신이 발굴한 증거물을 가지고 샨딩동 사피엔스가 살았던 시기를 5만 년 전에서 15,000년 전까지라 하며 논쟁을 벌였으나 2018년 최신 방사성 연대 측정법으로 35,000년 전에서 34,000년 전 사이라고 확실히 정리합니다. 이들이 15,000년까지 살았다면 오늘날 중국인은 저우커우된 샨딩동인에서 비롯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 때문에 연대를 확실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샨딩동 동굴에서는 중국 사피엔스 유적지 중 유일하게 개인 장신구들이 발견됩니다. 조개 껍질과 각종 동물뼈에 구멍을 뚫고 오커 색깔을 입힌 것으로 보아 이들 예술인들은 4만 년 전 유럽 중심부에서 오리냐크 문화를 이루었던 사피엔스와 형제지간일 거라는 주장이 제기됩니다. 2007년 저우커우된 유적지에서 서쪽으로 6km 떨어진 티엔위엔 동굴에서 4만 년 전 한 개인의 것으로 보이는 37개의 뼈가 발굴됩니다. 2017년 중국 과학 아카데미 소속 학자들 포함 다국적 연구진은 티엔위엔인의 유전체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아냅니다. 첫째, 티엔위엔인의 유전체에는 현존하는 유럽인과 아시아인에서 발견되는 영역이 섞여 있다. 둘째, 이들의 유전체는 초기 오리냐크인과 닮았으며 네안데르탈 유전체 4 내지 5%를 가지고 있다. 셋째, 이들의 네안데르탈 이입 흔적은 오늘날 중국인에서는 발견되지 않지만 흥미롭게도 그 흔적은 남아메리카 사람들에게서 발견된다. 과학자들은 티엔위엔인은 아프리카를 출발한 이후 레반트를 거쳐 중국 중심부로 제일 먼저 입성한 사피엔스로 간주합니다. 저우커우된 상층 동굴인보다 5,000년 먼저 중국에 도착했으며 현재 중국에서 발굴된 사피엔스 유골 중 가장 오래된 것입니다. 티엔위엔인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갔을까? 그들에 대한 연구 결과가 나온 지 7년 후 동북아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사피엔스 도구들이 산시성 시우 유적지에서 발견됩니다. 2024년 발표된 논문은 사피엔스 동아시아 진출과 관련한 놀라운 사실을 말해줍니다. 바로 석기들의 제조 연대가 45,000년 전이라는 부분입니다. 티엔위엔인보다 무려 5,000년이나 먼저 중국에 도착한 사피엔스가 있었다는 것이죠. 사실 이 연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동북아시아로 진출한 사피엔스는 유럽 오리냐크인 형제로 45,000년 전 즈음 아프리카를 떠났을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실상은 6만 년 전에 아프리카를 출발했다는 거죠. 이때 유럽에 들어간 사피엔스는 네안데르탈인 때문에 정착에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아시아 쪽에서는 아닌 거죠.
그리고 이들 사피엔스는 엄청 잘 돌아다녔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신의 생활 터전에서 무려 1000km 떨어진 백두산에서 가져온 흑요석으로 석기를 제조했으니까요. 반경 수백 킬로 내에 살고 있는 사피엔스들끼리 문물 교환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시아를 향한 사피엔스 물결은 여러 번 일렁였으며 과학자들은 사피엔스가 남긴 흔적을 기준으로 여러 경로를 추측합니다. 최근 동북아시아 경로를 추측하게 하는 많은 연구가 발표되었으며 이들 대표적인 논문에 근거하여 이야기를 펼치겠습니다. 어떤 경로로 동북아시아로 들어왔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학자들은 시베리아 알타이 지역에 머물다가 몽골 고원을 거쳤을 거라고 말합니다. 여기 그림은 5만 년 전 이후의 동북아시아 유골과 유적지를 보여줍니다. 우선 시우 유적지 서편에 있는 시동군은 4만 2천년 전 것으로 3천년이나 나중입니다. 따라서 지금의 탈인분지 위 혹은 아래 경로를 택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최근 몽골 중앙 북부 지역에서 톨보르 16 유적지를 분석한 2019년 연구 결과는 사피엔스가 텐산 산맥 북쪽 길을 통과하여 중국 중심부로 진입했을 가능성을 강력히 제시합니다. 유적지 연대는 4만 5천년 전으로 과학자들에게 놀라움을 안겨주었습니다. 시우 유적지가 4만 5천년 전이라는 사실을 몰랐을 때이니 놀랄 수밖에요. 6만 년 전 아프리카를 떠난 사피엔스가 시베리아 우스트 이심 동굴에 4만 5천년 전에 도착했고 더 동쪽 데니소바 동굴이 있는 앞타이 산맥 부근에도 4만 5천년 전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몽골 중앙 북부에도 그렇고 또 시우에도 4만 5천년 전에 도착했습니다. 와, 사피엔스 진짜 쏜살같이 달렸구나. 그런데 우리가 이들 유적지를 고고학 스케일에서 동세대로 다루지만 사실은 4만 5천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몇백 년을 잡아주어야 하니 1000년 사이에 유라시아 대륙 횡단은 가능했을 겁니다. 톨보르 16에서 중국 중심부로 가는 경로는 유적지 분포를 보면 여기 표시한 것처럼 아래쪽 길과 위쪽 길 둘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어떤 경로를 택했을까요? 2000년 들어서면서 몽골에서도 고고학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고고학계와도 깊은 협력 관계를 맺고 있고요. 여기 몽골 동북부의 살크이트 유적지는 2006년 호미닌 전두엽 이마뼈가 발굴되면서 알려졌고 이어서 정수리뼈도 발견되었습니다. 형태를 보면 네안데르탈 모습도 보이고 이렉투스 모습도 보이고 또 고대형 사피엔스 모습도 보였습니다. 2015년 UC 리버사이드 캠퍼스 이상희 교수는 현대형 사피엔스가 로컬 지역 특수성으로 인하여 고대형 모습을 가졌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이어서 2019년 옥스포드 대학 과학자들은 유골은 3만 4천년 전 것이며 후손을 남기지 못하고 사라졌다고 발표합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살크이트 유적지는 톨보르를 떠나 중국 중심부를 향하던 사피엔스가 생활했던 곳인가? 아니면 중국 중심부에서 시베리아를 향하던 사피엔스가 생활했던 곳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살크이트인의 유전체를 읽고 해석하면 일정 윤곽을 잡을 수 있습니다. 2020년 막스 플랑크 연구소는 살크이트 사피엔스의 유전체를 밝혀내고 TNON 유전체와 비교하여 분석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연구자들은 지금까지 유럽과 아시아에서 발굴된 사피엔스들 사이의 족보를 정리하였고 동북아 진출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실들을 알려줍니다. 첫째, 살크이트 사피엔스는 여성이며 네안데르탈인 유전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6만 년 전 아프리카를 떠난 사피엔스는 레반트에서 네안데르탈인과 접촉한 후에 한 무리는 유럽과 시베리아 서쪽 우랄 산맥 기슭으로 진출하였고 다른 한 무리는 동아시아로 진출하여 TNUN인과 살크이트인으로 진화했습니다. 둘째, 동아시아로 진출한 TNUN인과 살크이트인은 6천년의 세월의 차이가 있지만 유럽 벨기에에서 발견된 사피엔스 고해인과 14 내지 23% 유전적 동일성을 보입니다. 따라서 TNUN인과 살크이트인의 공동 조상은 유럽에서 오리냐크 문화를 이룬 사피엔스와 형제 사이였습니다. 셋째, TNUN인과 살크이트의 공동 조상은 4만 1000년 전에 데니소바인과 접촉하였습니다. 이 둘에서 발견되는 데니소바인 유전체는 남쪽 호주인이나 파푸아뉴기니인 것과는 다릅니다. 동남아 지역 사피엔스가 접촉한 데니소바인과는 다른 데니소바인족을 다른 타이밍, 다른 장소에서 만난 거죠. 넷째, 몽골 살크이트인은 북쪽 시베리아에 살고 있는 야나인과 빈번한 교류를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은 평균적으로 서로의 유전체 25%를 공유합니다. 따라서 TNUN인과 살크이트인 사이는
75%의 유전적 유사성이 있으며 살크이트인에게는 유럽인의 피가 섞여 있습니다. 이쯤에서 사피엔스의 동북아시아 진입을 중간 정리합니다. 몽골 탈보르 지역에서 거주하던 사피엔스 중 한 무리는 동쪽으로 진출하여 살크이트의 근처에 자리 잡고 34,000년 전까지 대를 이어 지냅니다. 6,000년이란 긴 세월에서 이들은 더 북쪽으로 진출하여 야나 시베리아인과 교류했으며 역으로 시베리아인이 남하여 살크이트인과 교류했습니다. 다른 한 무리는 남동쪽으로 내려가 중국 베이징 근교의 4만 년 전 즈음에 토착합니다. 이들이 바로 티엔유엔인이며 이들은 33,000년 전까지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번성하다가 사라졌습니다. 어떻게 그리 추측하느냐? 2021년 셀에 발표된 논문에 근거했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2021년 중국 과학 아카데미 소속 연구진들은 4만 년 전에서 10,000년 전 사이에 살았던 동북아시아, 특히 아무르강 유역에 살았던 사람들의 동적 상황을 알려주는 논문을 셀에 발표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그 기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연구진들은 홍수에 떠밀려 오거나 토목 공사 현장 등 다양한 소스로 수집한 사피엔스 6월 25점 모두에 대해 유전체 정보를 읽었고 그 데이터를 티엔유안인과 살크이트 여인의 유전체와 비교하여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여기 유골의 지리적, 시간적 분포를 보여줍니다. 시간적 분포를 보면 33,000년 전 유골에서 시작하여 19,000, 14,000, 9,000, 7,000, 3,400년 전까지를 망라합니다. 유골 25점 중 가장 오래된 유골은 AR33K로 33,000년 전에 살았던 여성으로 4만 년 전 북경 근처에 살았던 티엔유엔인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러니깐 티엔유엔인 후손은 7,000년 동안 북경 근처에서부터 아무르 지역까지 넓은 지역에서 번성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AR33K는 몽골 살크이트 사피엔스와 75% 유전체 유사성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살크이트인과 다르게 티엔유엔 후손들은 북시베리아인과 피를 섞지 않았습니다. 아무르인은 살크이트인과 동세대 사람으로 1000km 이상 떨어진 동네에 살았더라도 시집이나 장가를 가며 왕래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4만 년 전 사피엔스는 유전적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멀리 사는 집안과 사돈 관계를 맺었을 겁니다. 그런데 19,000년 전 이후 티엔유엔 후손은 사라졌습니다. 어째서? 지구 생명 역사에서 26,000년 전부터 시작된 빙하기는 마지막이었고 길고 혹독했습니다. 19,000년에 끝났습니다. AR19K는 빙하기 끝 무렵에 살았던 아무르인으로 그들의 유전체에 있는 조상 대리빈자들은 바뀌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14,000년 전 이하 7,000년 전에 살았던 아무르인들의 유전체에는 티엔유엔인의 대리빈자가 사라졌습니다. 대신에 그들은 바이카로 근처에 살았던 북방인 유전체와 높은 유사성을 보였습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아무르 지역은 북방인으로 완전 대치되었습니다. 강조합니다. 동북아시아 티엔유엔인 후손은 26,000년 전부터 시작된 7천만 년 동안의 기나긴 빙하기를 넘기지 못하고 사라집니다. 이후 14,000년 전에 이르면 동북아시아는 바이카로 주변에서 빙하기를 넘긴 새로운 북방인으로 교체되었습니다. 동북아시아를 차지한 북방인들은 누구인가? 당연히 우리도 북방인의 피를 가지고 있습니다. 북방인이 한반도에 들어오기 전에 누가 있었는가? 그들의 문화 수준은? 많이 궁금합니다. 다음 동영상 주제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